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란 무엇일까요? 모든 동물 가운데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동물이 인간입니다. 뇌의 무게는 남성이 대략 1350g이고 여성이 1200에서 1250g으로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무겁습니다. 이것은 고래의 8000g과 코끼리의 5000g과 비교해보면 무척 가볍습니다. 그러나 체중과의 비교를 해보면 고래와 코끼리의 뇌가 전체 체중의 약 2000분의 1, 유인원은 약 100분의 1인데 비해 인간의 뇌는 약 40분의 1로 모든 포유동물 가운데 체중에 대한 뇌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해서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뇌 바깥으로 3개의 막이 뇌를 싸고 있고 가장 바깥쪽은 딱딱한 두개골이 버티고 있어 뇌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뇌는 뇌 척수액 위에 떠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의 무게는 몸 전체 무게의 약 2%밖에 안 되고 뇌의 크기도 실제 작은 수박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뇌 속에서 펼쳐지는 세계는 너무나 넓고 깊어서 가도 끝이 없고 파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뇌를 일컬어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뇌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뇌의 신비한 세계는 저 우주보다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 뇌의 진짜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 첨단의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뇌의 영역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대개는 10% 이상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자기 뇌의 10%만을 사용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지 않은 90%의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10% 이상 사용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쓰지 않고 있던 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상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뇌의 기능으로서 뇌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상상은 인간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뇌로 입력되는 정보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의학연구소에서는 상상과 신체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교도소를 방문해서 사형수들을 모아놓고 사람의 몸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실험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고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몸의 4군데의 동맥을 절단하고 피를 양동이에 받을 것입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검사하면서 피가 얼마나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심장이 멈추는지 조사할 거예요. 그러나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3명의 지원자가 나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현장으로 가보기로 합시다. 그들을 수술대에 눕혀 팔과 다리를 다 묶어놓고 양동이와 칼을 가져와 수술에 쓸 도구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눈을 가립니다. 그 상태에서 연구팀은 일종의 연극을 꾸몄습니다. 왼쪽 손에 동맥을 자른다고 말하면서 칼등을 갖다 대고 동맥을 자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들은 이미 정신의 반은 나가서 칼날을 대는지 칼등을 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피가 떨어지는 소리인 것처럼 물이 떨어지는 효과음을 내었습니다. 의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 피가 아직 덜 나오니까 심장을 더 세게 눌러봐요. 그러자 이 실험으로 인해 3사람 모두가 죽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시스템입니다. 사형수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도 없이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굉장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는 보여지는 대로 믿어버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아무 의심도 없이 믿어버리면 그 일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에 났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중풍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실에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뱀을 발견한 순간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화장실 출입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병실 밖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먹는 순간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일상생활에서도 가끔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지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옆에 차가 떠나면 자기가 탄 차가 움직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착각의 하나입니다. 언덕 같은 경사진 곳에 서 있는데 차가 미끄러진 줄 알고 몸을 움찔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뇌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은 단순한 관념의 헛개비가 아닙니다. 상상에는 상상의 내용을 순식간에 현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면을 걸어 안도감을 갖게 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상상이 곧 현실임을 입증해주는 사례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때는 놀라운 모험과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현실보다 더 큰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상상의 세계를 현실과 교차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통해 상상이 현실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꿈이었던 일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커져가며 현실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상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상상은 창의성과 혁신의 기반이 되며 미래를 모양짓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강한 의지와 열정입니다. 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혁신은 실패와 함께 일어나는데 그 실패에서 배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곧 창의성과 혁신의 발전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만든 흔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여정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상상의 세계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에서는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4차원의 세계에서 쓰는 영역이 90%이고 보통 쓰는 10%의 영역은 3차원의 세계에서 쓰는 영역입니다. 4차원에 속하는 그 90%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90%의 뇌가 열릴 때 어떤 역사가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의 에너지를 통해 뇌를 훈련시키고 뇌를 변화시킵니다. 상상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 여러분도 그 효과를 만끽해보세요. 사람은 대뇌나 소뇌를 다쳐도 죽지 않으나 뇌관을 다치면 죽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뇌나 소뇌 기능은 마비되었으나 뇌관의 기능은 살아있어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되는 경우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한편 뇌간의 기능이 마비되어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를 뇌사라고 합니다. 뇌세포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신경세포인 뉴런이 보입니다. 뉴런은 별 모양의 세포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돌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의 긴 축삭돌기는 다른 세포로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수많은 수상돌기는 다른 세포의 축삭돌기와 연결되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 세포의 축삭돌기와 다른 세포의 수상돌기가 연결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한 개의 세포는 수천 개의 다른 세포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삭돌기의 끝에는 여러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그 속에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정보가 시냅스를 통해 다른 세포로 전이될 때 이 주머니가 터지면서 화학물질이 이동합니다. 이것을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극 전달 물질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뇌에도 이상이 생겨서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자극 전달 물질의 하나인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었을 때 생기는 정신분열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뇌가 잘 작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뇌의 활동에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고성능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 등의 생명활동은 물론 외부 자극의 감각적 수용과 반응, 몸의 평형 유지, 근육 운동, 사고 활동 등 인간의 활동 가운데 뇌에 관할 영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체 중에서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부위가 바로 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뇌의 무게는 인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15%를 소비하고 특별한 활동 없이 쉴 때에도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의 20%, 25%를 소비합니다. 뇌에 있어서의 혈액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뇌의 혈액 공급이 15초 정도만 차단이 되어도 인간은 의식불명이 되고 4분간 중단되면 뇌세포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이유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 시스템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장치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는 크게 4갈래가 있는데 상호 연락이 치밀하여 한 개나 2개의 동맥이 막히더라도 다른 동맥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호흡 이외에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겁니다.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하는 이유도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뇌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뇌호흡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만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끝없이 진동하고 파동치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몸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 에너지, 즉 기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실체로서 동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기를 알고 이를 활용해 왔습니다. 인체 내의 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병을 고치는 동양의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숨과 함께 몸으로 유입되는 이 생명 에너지는 온 몸의 세포 속으로 흘러들어가 세포 하나하나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 의해 죽은 세포가 연소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태어나는 생명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는 숨을 들이쉬면서 우주의 신선한 에너지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몸 안에 노화된 에너지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우리의 몸 사이에 에너지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에너지의 창고인 우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몸속에 고여있는 낡은 에너지를 배출하여 몸 안의 에너지를 항상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호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호흡의 특징은 신체 부위별로 집중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한 부위에 의식을 모으고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면서 호흡을 이어나가면 그곳으로 기운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기운에는 병을 낫게 하여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치유력과 보건력이 있는데 한 곳에 모인 기운은 그 부위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아주 건강해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뇌호흡은 뇌에 집중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함으로써 뇌에 우주의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모인 에너지는 뇌세포를 진정시키고 뇌의 팽창과 수축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뇌의 세포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삐뚤어진 뇌의 구조가 바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뇌호흡을 하는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은 별로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길게 내쉬게 되면 대기압과 폐 안의 압력으로 인해 저절로 숨을 들이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숨을 내쉬어 보면 숨을 들이쉴 때보다 이완이 더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들이쉬는 숨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체내로 들어온 기운은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내쉬는 숨과 함께 뇌로 흘러갑니다. 뇌로 들어가서 뇌를 한 바퀴 돌면서 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잠자코 있었던 뇌의 기능을 일깨웁니다. 뇌호흡은 별다른 게 아니라 의식을 뇌에 모아 기운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라는 것은 마음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의해 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결국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는 뇌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하는 이유도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뇌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뇌호흡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만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끝없이 진동하고 파동치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몸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 에너지, 즉 기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실체로서 동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기를 알고 이를 활용해 왔습니다. 인체 내의 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병을 고치는 동양의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숨과 함께 몸으로 유입되는 이 생명 에너지는 온 몸의 세포 속으로 흘러들어가 세포 하나하나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 의해 죽은 세포가 연소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태어나는 생명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는 숨을 들이쉬면서 우주의 신선한 에너지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몸 안에 노화된 에너지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우리의 몸 사이에 에너지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에너지의 창고인 우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몸속에 고여있는 낡은 에너지를 배출하여 몸 안의 에너지를 항상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호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호흡의 특징은 신체 부위별로 집중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한 부위에 의식을 모으고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면서 호흡을 이어나가면 그곳으로 기운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기운에는 병을 낫게 하여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치유력과 보건력이 있는데 한 곳에 모인 기운은 그 부위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아주 건강해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뇌호흡은 뇌에 집중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함으로써 뇌에 우주의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모인 에너지는 뇌세포를 진정시키고 뇌의 팽창과 수축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뇌의 세포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삐뚤어진 뇌의 구조가 바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뇌호흡을 하는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은 별로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길게 내쉬게 되면 대기압과 폐 안의 압력으로 인해 저절로 숨을 들이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숨을 내쉬어 보면 숨을 들이쉴 때보다 이완이 더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들이쉬는 숨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체내로 들어온 기운은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내쉬는 숨과 함께 뇌로 흘러갑니다. 뇌로 들어가서 뇌를 한 바퀴 돌면서 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잠자코 있었던 뇌의 기능을 일깨웁니다. 뇌호흡은 별다른 게 아니라 의식을 뇌에 모아 기운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라는 것은 마음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의해 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결국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는 뇌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호흡은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고 정화하기 위한 명상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뇌호흡은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기법은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호흡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뇌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교차시키는 자세를 취하며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은 편안하게 턱 위에 올려놓거나 무릎 위에 두고 손바닥을 위로 하거나 양쪽 편으로 펼치기도 합니다. 둘째, 활짝 숨을 들이마시세요. 뇌호흡은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코를 통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공기가 폐로 흘러 들어갈 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내쉬는 동안 마음을 집중하세요. 공기가 천천히 폐를 떠나면서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 호흡의 패턴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패턴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유지합니다. 호흡의 패턴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몸의 각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뇌호흡을 실천하면서 몸의 각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향상됨에 따라 어깨, 목 등 하복부 등에 나타나는 긴장을 자각하고 풀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섯 번째,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세요. 뇌호흡을 할 때는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연습하거나 필요에 따라 명상 음악이나 소리를 활용하여 내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실천하세요. 뇌호흡은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몇 분 동안 뇌호흡을 실천하여 습관화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뇌호흡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집중을 통해 뇌호흡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호흡의 직접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뇌호흡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호흡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로 스트레스 관리, 안정감 증진, 집중력 향상 등에 사용되며 물리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뇌호흡을 실천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뇌호흡은 심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준을 낮춥니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둘째, 앞서 말했듯이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충분한 산소를 체내로 공급하는 뇌호흡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과 함께할 경우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혈압을 조절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뇌호흡은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건강한 혈액 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앞서도 언급했듯이 산소를 공급합니다. 깊은 호흡은 폐의 기능을 향상시켜 체내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는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생산 및 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뇌호흡은 자율신경계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박수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안정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불안과 우울증을 감소시킵니다. 깊은 호흡은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정신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수면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인 뇌호흡은
긴장을 완화하고 신체를 진정시켜 수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8번째, 정신을 맑게 합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호흡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 또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뇌세포의 노화가 치매 등 뇌질환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30세를 넘기면 하루에 10만 개에서 20만 개의 뇌세포가 계속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뇌호흡은 신선한 생명의 에너지를 뇌세포에 계속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뇌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뇌질환이 뇌세포의 영양 부족과 뇌의 신경이나 혈관 장애, 뇌의 위축 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뇌에서의 기혈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혈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뇌도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호흡이며 올바른 뇌호흡을 통해서 뇌파를 알파파로 낮추고 깊은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뇌파는 뇌신경 세포가 활동할 때 생기는 전지적 파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뇌세포에서 나오는 파동의 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은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세타파의 4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심신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가 알파파로서 초당 8에서 12사이클로 흐르는 전류를 가리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가중되는 정신적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어주는 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상과 단전 호흡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자체가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이기심이나 질투나 자만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좋은 기운을 몰아냅니다. 또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몸속 기운의 상태가 뒤집혀져서 그런 겁니다. 인체의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인체의 기운이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체의 차가운 기운은 심장에서 발생하고 뜨거운 기운은 심장에서 발생합니다. 심장의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아랫배가 따뜻하고 심장의 차가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 머리가 맑고 시원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뇌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돈이 들거나 특별한 요구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되고 싶은 내 자신을 상상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꾸준하게 뇌운동을 하면서 최상의 내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일까? 라고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남들을 질투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저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상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신을 갖고 부정적이게 된다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천재가 되고자 한다면 천재가 되는 나의 뇌를 상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 혁명인 것입니다. 나의 뇌를 깨우치면 뭐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